로미오는 라이벌 갱을 이끄는 무서운 갱스터 나쁜 남자지만 학교 아이돌과 사랑에 빠진다. 그가 마침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그와 사귀기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만남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갱이 그들을 저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두 기숙사 간의 전투가 있었다. 로미오가 이끄는 블랙독스와 로미오의 라이벌인 줄리엣이 이끄는 화이트 캐츠 간의 전투였다. 하지만 싸움을 시작하려는 순간 줄리엣의 조수 스콧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격려한다. 하지만 그 말은 로미오를 매우 짜증나게 해서 그는 거의 자신의 존재를 날려버릴 뻔한다. 줄리엣은 로미오에게서 그를 구해주고 자신은 보호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전력을 다하지 않자 그녀는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난다. 바로 그때 화이트 캐츠의 학생회장이 그들의 어리석은 전투를 막으러 나타난다. 블랙독들이 거부하려 하자 그들은 블랙독의 교관을 부르겠다고 위협하며 그로 인해 블랙독들은 너무 겁먹어 후퇴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업 후 블랙독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화가 나고 화이트 캣 학생들에게 반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로미오의 가까운 친구인 하즈키는 자신의 계획으로 로미오를 응원하려고 하며 그를 격려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미오는 그런 기회를 무시하고 교실을 나갑니다. 그는 건물 뒤쪽으로 가서 오랫동안 쌓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들은 라이벌 관계 속에서도 항상 서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줄리엣을 항상 사랑해왔고 서로 싸우는 것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비참한 약한 모습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로미오는 그녀에게 고백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그녀를 엿보며 정보를 얻기로 합니다. 한편 줄리엣은 검도 훈련 중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느끼지만 로미오가 항상 자신에게 소극적이었던 것에 화가 납니다. 정보를 모으고 있는 로미오는 그녀와의 기회가 적다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절망감을 느낀다. 그때 그는 다른 화이트 캣 학생들이 연습실에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블랙독의 다른 학생들을 끌고 오는 것을 본다. 그들은 블랙독 학생들이 화이트 캣 기숙사에서 난장판을 치고 있었다며 줄리엣에게 넘기고 이제 아이들을 처벌하고 싶다고 말한다. 로미오는 개입하지 않으려 하지만 놀랍게도 줄리엣은 친구들이 원했던 처벌 대신 아이들에게 강해지라고 격려하고 사소한 문제에 감정이 휘둘리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라고 한다. 줄리엣의 연설을 보고 로미오는 즉시 마음이 흔들리며 그녀의 수업이 자신이 그녀에게 반한 이유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들 바로 앞에 서 있다가 발각되어 마치 헤드라이트에 비친 사슴처럼 얼어붙는다. 그들은 그가 싸움을 시작하러 온 것인지 묻지만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고백하고 싶다. 하지만 고백하기도 전에 그는 주저하며 카워드처럼 재빨리 도망친다. 도망치는 동안 그의 선배들인 토사, 코히츠지, 마루가 줄리엣을 엿보고 있으며 로미오의 리더십이 그들을 아무것도 이끌지 못하게 하자 그들은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줄리엣은 그들 중 2명에게 공격당하지만 줄리엣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을 처리한다. 하지만 마루는 종이 스프레이를 이용해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줄리엣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3명이 그녀를 붙잡는다. 그녀를 당황하게 하려고 마루는 소녀의 계획 덮개를 잘라내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젤리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녀에게 흉악한 짓을 하기 전에 로미오가 뛰어들어 줄리엣을 자기 것으로 데려간다. 3명은 왜 그가 거기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답을 듣기 전에 더 많은 흰 고양이 학생들이 나타나 도망치게 만든다. 한편 로미오는 실키 바닐라 젤리 위에 착지하는데 거의 잠시 자신을 잊을 뻔한다. 그는 재빨리 줄리엣에게서 물러서고 그녀의 눈물을 보고 그녀가 자신이 공격했다고 생각하며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말을 하기 전에 줄리엣은 그에게서 도망치고 로미오는 이제 그의 로맨스가 끝났음을 깨닫는다. 그날 밤 로미오가 기숙사에 들어서자 3명의 선배들이 그를 멈춘다. 그들은 이전의 장난에 대해 그를 대면하려 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로미오가 그들을 세게 때리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노를 터뜨린다. 로미오는 어떻게 진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그 순간 화살이 마루의 머리에 메시지가 적힌 채로 꽂힌다. 로미오는 줄리엣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고 분수대에서 만나자고 요청하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전한다.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느껴지는 로미오는 분수대에 가고 줄리엣이 2개의 검을 들고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자존심이 강한 줄리엣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하며 로미오에게 그가 그녀를 동정심으로 구하려 했는지 아니면 공격하려 했는지 묻는다. 로미오는 그녀를 사랑해서 구했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줄리엣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줄리엣은 로미오에게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요구한다. 로미오는 그런 비난을 부인하며 자신은 결코 그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줄리엣은 믿지 않는다. 그녀는 항상 로미오가 그들이 싸울 때마다 힘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로미오가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로미오는 사실 줄리엣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는 줄리엣이 왕실의 외동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모든 왕실 재산은 남자에게만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로미오는 줄리엣이 지금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그녀는 세상의 규칙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강하고 똑똑해야 해. 그녀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로미오는 줄리엣을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에게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어. 더 이상 참지 않고 줄리엣의 싸움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칼을 들고 두 사람은 이제 본격적인 첫 싸움을 시작해. 이 싸움을 위해 로미오는 온 힘과 용기를 끌어모았고 두 검이 부딪힐 때 로미오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말했어. 이 말에 줄리엣은 당황했고 로미오는 자신이 참았던 이유가 줄리엣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고 그녀와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어. 그의 열정에 휩싸인 줄리엣은 그를 뒤에 있는 분수대에 밀어넣었어.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미친 짓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결단력을 보고는 자신도 그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울 것이라 선언하며 그와 데이트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했어. 로미오는 자신이 항상 사랑해온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여주자 눈물을 흘리지만 줄리엣은 그들이 비밀로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로미오는 이에 동의한다. 다음 날 검은 개 기숙사와 흰 고양이 기숙사는 평소처럼 싸우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각자의 기숙사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동안 로미오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후 마약에 취한 당나귀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로미오는 줄리엣을 훔쳐서 끌고 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커플이 해야 할 일처럼. 하지만 그가 뭔가 하기도 전에 로미오의 측근인 하스키가 나타나 순간을 망치고 로미오는 줄리엣의 얼굴을 공격하게 된다. 로미오의 소나기에 고통을 느낀 줄리엣은 즉시 로미오의 얼굴을 차고 떠나버리며 그를 기절시킨다. 나중에 흰 고양이 기숙사의 여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줄리엣은 조금 슬퍼지고 옆에 있는 꽃을 보며 한때 아버지에게 같은 꽃을 가져다 준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 늙은 자두는 바쁜 사람이었기에 꽃을 망쳐버렸다. 그녀는 로미오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에게도 같은 것을 원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생각에 잠긴 중간에 로미오가 스푸더맨처럼 창가에 나타난다. 로미오는 자신이 아까 사과하러 왔으며 서양인인 줄리아가 기도를 위해 소중히 여기는 묵주를 선물로 주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는 마치 사람들의 믿음을 묻는 괴짜처럼 여기저기 물어봤다고 털어놓는다. 이제 로미오는 서양인들이 파트너에게 묵주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로미오가 묵주를 꺼내지만 줄리아에게 주기 전에 줄리아의 짜증나는 애완동물 스콧이 갑자기 다른 창문에 매달려 순간을 망친다. 그는 로미오가 줄리아를 몰래 사진 찍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기 시작하며 두 사람은 창문에서 떨어진다. 나중에 로미오는 깨어나서 자신 위에 두 개의 사과를 완벽하게 볼 수 있다. 하스키는 다른 사람들이 줄리아가 로미오를 창문에서 밀쳤다고 생각하며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줄리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로미오는 그녀를 잡으러 달려간다. 그런데 줄리아가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 로미오가 그녀를 찾지만 대신 검은 개 소년 무리가 그녀를 쫓아오자 그녀도 도망친다. 로미오는 무리를 막으려 하지만 그 순간 스콧과 다른 흰 고양이들이 공격하여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그때 스콧과 그의 친구들이 사방에서 로미오를 공격한다. 로미오는 좌절감에 일어나서 반격할 준비를 하지만 자신의 힘 때문에 손에 쥐고 있던 묵주를 우연히 부숴버린다. 선물이 부서진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한 로미오는 자신의 광기에 휩싸여 큰 동상을 들어올리고 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난동을 부리며 검은 개와 흰 고양이를 하늘로 던져버린다. 파손으로 인해 로미오는 처벌을 받고 손으로 정원에서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묵주가 부서진 로미오는 그냥 그것을 호수에 던져버리고 싶지만 줄리엣이 나타나서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막는다. 로미오는 부서진 선물에 대해 그녀에게 사과하지만 자신의 선한 의도를 깨닫고 줄리엣은 대신 그와 함께 배를 타자고 제안한다. 호수 한가운데서 줄리엣은 즉시 로미오의 아랫부분을 공격하여 그가 뇌를 맞는 줄 알게 만든다. 하지만 줄리엣은 그의 주머니에서 부서진 묵주를 꺼낸다. 로미오는 그것을 버려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저축이 낭비되는 것이 아프긴 하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않고도 줄리엣은 로미오의 얼굴에서 슬픔을 보고 그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다. 로미오는 키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눈을 뜨지만 놀랍게도 줄리엣은 자신의 묵주를 로미오의 목에 걸어주며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중요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로미오에게 그것을 행운의 부적으로 가지라고 원합니다. 이는 줄리엣에게 그녀의 진실한 감정의 상징이므로 그녀는 그가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받기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그녀의 기분이 상해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로미오는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급히 노력하지만 결국 보트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줄리엣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하고 그를 물속에 두고 떠나며 그가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며칠 후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 쉬게 되고 모두가 도시를 방문할 때 하스키는 로미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와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놀라움에 로미오는 이미 다른 사람과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미오의 데이트 상대가 나타나는데 귀여운 갈색 머리의 소년입니다. 이로 인해 하스키는 로미오가 실제로 다른 쪽을 선호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소년은 줄리엣의 변장입니다. 며칠 전 로미오는 그녀에게 하루 쉬는 날 도시로 나가자고 요청했고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그녀가 그의 친구처럼 보이게 할 변장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변장에도 불구하고 스콧이 그들에게 달려오며 줄리엣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들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스콧은 혼란스러워하며 마치 미친 개처럼 한 마일 떨어진 줄리엣의 향기를 맡았다고 믿는다. 바로 그때 다른 검은 개 학생들이 나타나서 로미오에게 누구와 함께 있냐고 묻고 그는 줄리엣을 그의 조카 줄리오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그들이 줄리엣을 자세히 볼 때 이 귀여운 소년을 보고 모두 설레게 되며 이 남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더 많은 검은 개 학생들이 나타나서 줄리오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들 때문에 로미오의 데이트 계획이 망쳐지고 그들은 함께 데이트를 한다. 이로 인해 로미오는 줄리엣을 위한 새 묵주를 사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줄리오와 함께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지나쳐야 한다고 선언하지만 싸우는 동안 검은 개 여자애들이 로미오가 평소보다 훨씬 더 흥분했다고 이야기한다. 줄리엣이 그것이 사실인지 묻자 여자애들은 그날과 달리 로미오는 보통 심술궂고 사람들을 밀어낸다고 알려준다. 로미오가 줄리엣과 로맨틱한 점심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식당이 만석이 되어 결국 라면을 먹게 된다. 그동안 줄리엣은 라면이 그녀에게 흘러내리고 로미오가 도우려 할 때 그녀는 대신 그를 때린다. 그 후 로미오는 줄리엣을 유령의 집으로 데려가서 좀 더 프라이버시를 갖게 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좀비들의 극도로 겁먹어 로미오와 좀비를 때리고 도망친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찾으러 나가고 그녀가 데이트를 싫어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울해진다. 그의 우울한 가운데 3명의 바보인 마루, 코헤츠지, 그리고 토사가 지나가다가 그가 바다 앞에서 우울해하는 모습을 본다. 복수하고 싶었던 마루는 그를 바다로 차버리고 로미오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 계속해서 로미오를 물속으로 밀어넣는다. 그 순간 줄리엣이 나타나 로미오가 그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마루가 그에 대해 놀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를 인형처럼 다루며 바닥에 내팽개친다. 그 후 로미오는 끔찍한 데이트에 대해 사과하며 데이트가 망쳤다고 말하지만 줄리엣은 그의 말을 부인해 놀라게 한다. 그녀는 가발 때문에 머리가 가려워서 도망쳤다고 알려주며 잠시 숨을 고쳐야 했다고 말한다. 서양인처럼 라면을 먹는 등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데이트가 전혀 망치지 않았다고 그에게 말한다. 오늘 로미오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그동안 몰랐던 그의 면모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그녀는 그와 또 다른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로미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갑자기 스콧이 나타나 둘을 붙잡고 로미오는 줄리엣과 싸우는 척을 하며 스콧은 이를 믿고 결국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주먹을 맞는다. 로미오가 줄리엣과 데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그들의 관계를 축하하기 위해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3일 후에 함께 축하하자고 요청한다. 그가 축하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본 줄리엣은 그가 자신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에 대해 치지하다고 놀린다. 줄리엣이 축하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에 로미오는 슬퍼지고 그래서 그는 혼자 축하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절박해 보이는 모습을 본 줄리엣은 그들이 3일 후에 축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스콧과 하스키가 나타나 커플이 싸우는 척하게 만들고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묻자 그들은 서쪽의 폭력적인 공주인 샤르트로가 돌아왔다고 설명한다. 캠퍼스에 한 화려한 소녀가 채찍을 들고 나타나는데 그녀는 1년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애완동물 같은 거만한 태도로 그녀는 모두가 3분 안에 자신을 맞이하라고 요구한다. 화이트캣들은 순종적으로 그녀를 위해 카페토를 깔고 그녀의 명령에 따라 순종적으로 모여서 환영한다. 그녀가 그들 중에서 스콧을 보자 샤르트로는 그에게 농담을 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그가 에이미 슈머만큼 재미없다면 때리겠다고 말한다. 스콧은 토스트 위에 콩처럼 밋밋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녀는 지루함에 못 이겨 그를 얼굴에 한 대 때려 휴밀리에이팅하게 만든다. 줄리엣이 차분하게 다가가 인사하자 차트로의 시선이 즉시 그녀에게 고정되고 그녀는 그녀를 소중한 바비 인형처럼 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검은 개들이 다른 개들처럼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완전히 기분이 바뀌며 그들에게 다른 개들과 함께 인사하라고 요구한다. 그녀의 오만함을 지켜보던 로미오는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앞으로 돌진하며 그녀를 주먹으로 때릴 준비를 한다. 그러나 차트로는 그녀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밀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는 완전히 멈춰선다. 로미오는 자신이 모르는 척하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연기하지만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차트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진을 보여주며 로미오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들 주변의 모두는 상황을 오해하며
로미오가 그녀의 풍부한 계략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손에 쥔 위협에 놀란 것이라고 생각한다. 줄리엣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로미오는 차트로가 제안하는 거래를 듣는다. 그녀의 애완동물이 되거나 그녀는 그들의 관계를 폭로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로미오는 동의하고 차트로는 상위손 위치를 차지하며 기뻐한다. 그녀는 힘을 과시하며 모두 앞에서 로미오에게 그녀의 계략을 마사지하라고 명령하며 그를 헐떡이는 개로 만들어버리고 줄리엣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본다. 하스키가 그를 멈추기 위해 손바닥을 치지만 이미 늦었고 모든 검은 개들이 로미오의 충성심을 의심하게 된다. 나중에 로미오는 샤르트로와 다시 비밀리에 만나고 그녀는 로미오에게 그녀가 호루라기를 불면 즉시 달려오고 그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는 규칙을 부여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로미오는 진실이 드러나면 줄리엣이 동료들로부터 모든 존경을 잃게 되고 이는 그녀의 힘을 빼앗아 결국 그녀의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파괴할 것임을 깨닫는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하고 샤르트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때 줄리엣이 몰래 그를 만나고 그녀가 이전에 본 것에 대해 물어보며 그가 정말로 샤르트로의 멜론을 그녀의 오렌지보다 선호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로미오는 모든 크기가 그에게 좋다고 확신시킨다. 갑자기 호루라기가 불리고 그는 아무 설명도 없이 줄리엣을 떠나야 한다. 샤르트로는 로미오의 등에 앉아 마치 그의 애완동물처럼 행동하며 그가 그녀를 데려다 주기를 요구하고 그가 반항하려 하자 그녀는 사진으로 위협하며 그를 복종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다른 검은 개들은 그가 흰 고양이의 애완견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배신자로 여기게 되고 마루는 그 기회를 잡으려 한다. 나중에 로미오는 여전히 개의 모습으로 줄리엣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그가 설명하기도 전에 호루라기가 다시 불리고 그녀는 그에게 저녁을 위해 사슴을 사냥해오라고 요구한다. 그날 밤 줄리엣은 여전히 정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로미오가 사냥으로 지치고 다친 채로 마침내 돌아오자 다시 경적이 울린다. 하지만 줄리엣은 멀리서 들리는 경적이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설명을 요구하지만 로미오는 진실을 말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맹세한다. 줄리엣은 그를 믿고 그가 무적이라고 믿는다며 반격하라고 격려한다. 그 후 로미오는 다시 샤르트레와 만난다. 하지만 줄리엣의 격려 덕분에 로미오는 샤르트레의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어 줄리엣과의 축하전의 상황을 역전시키기로 한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로미오는 기숙사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물건이 밖으로 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설명을 요구하자 마루는 그가 린치당했어야 했지만 하스키가 그를 위해 간청했기 때문에 검은 개들이 로미오에게 다른 곳에서 자라고 말하며 그를 살려주기로 했다고 알려준다. 방이 없지만 로미오는 하스키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 후 샤르트레의 요구는 더욱 심해져 로미오에게 그녀의 발을 마사지하고 음식을 주거나 고용된 폭력배들에게 맡기 위해 나타나라고 한다. 그가 그녀를 때리고 싶어 하지만 그는 이를 참으며 샤트르의 약점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는 샤트르가 삶의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하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고 그녀에게는 약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산책하는 동안 줄리엣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보자 샤트르가 이상하게 조용해지면서 작은 약점의 균열이 나타난다. 다음 날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샤트르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줄리엣은 샤트르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학교에 돌아온 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고 밝힌다. 갑자기 휘슬이 다시 울리고 로미오가 샤트르에게 달려가려 할 때 줄리엣이 그를 붙잡는다. 로미오가 샤트르를 언급할 때 줄리엣의 얼굴에 질투의 기색이 스치고 그는 기념일 축하 전에 약점을 찾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다. 다음 날 로미오는 샤트르를 유인하기 위해 가짜 발표를 하고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녀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로미오의 놀라움과는 달리 샤트르는 그가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일찍 돌아와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방 곳곳에서 그를 찾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에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숨고 있는 곳을 깨닫고 로미오는 그녀의 비밀방 거울 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곳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진이 숨겨진 곳을 발견합니다. 로미오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그녀에게 맞서며 그녀도 줄리엣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 혐의를 부인하려고 할 때 로미오는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줄리엣과 학교 전체가 샤르트레를 다음 사진의 주인공처럼 바라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샤르트레는 압박감에 무너지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줄리엣이 유일하게 소중히 여긴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줄리엣이 로미오 같은 거지와 사랑에 빠진 것을 보자 샤르트레는 분노합니다. 로미오는 그녀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보며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줄리엣이 나타납니다. 샤르트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로미오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로미오는 서둘러 정리하고 샤르트레는 순진한 척하며 줄리엣이 사진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줄리엣이 들어오자 방은 모든 증거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샤르트레는 안도한다. 줄리엣은 샤르트레에게 중요한 회의에 간다고 말하고 샤르트레는 질투를 느낀다. 하지만 줄리엣이 샤르트레의 감정을 알아차리자 줄리엣은 부드럽게 샤르트레가 항상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 말에 샤르트레는 감정이 북받치고 줄리엣에게 자신도 그녀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줄리엣이 떠난 후 샤르트레는 비밀의 방에서 로미오를 풀어주고 그가 왜 자신을 도왔는지 묻는다. 로미오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 못하는 기분을 잘 안다고 말하고 샤르트레가 적대감을 멈추자 그녀는 줄리엣과의 관계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로미오는 줄리엣과의 기념일 축하를 위해 만나고 그녀가 자신의 선물인 부서진 목줄을 목걸이로 착용한 것을 보자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그들 모르게 샤르트레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잠시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몇 년 전 다른 학생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을 때 로미오는 항상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였다. 그는 너무 대립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하스키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하스키는 검은개의 가장 큰 적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샤워를 한다. 다른 검은개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모이지만 로미오는 줄리엣을 데리고 오고 그녀는 변장하고 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묻고 로미오는 매 시험 시즌마다 검은개들이 함께 3일 동안 스터디 세션을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음 3일 동안 줄리엣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곁에 있기를 원한다. 스터디 세션을 위해 모인 그룹 앞에 3명의 바보가 지나가며 그들이 글자처럼 공부하는 것을 놀린다. 하지만 마루가 그룹 속에서 줄리엣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그녀가 자신을 때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식간에 그녀 맞은편에 앉아 스터디 세션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때 하스키가 나타나고 이제 완전한 튜터 모드로 모두에게 엄격하게 대한다. 줄리엣은 로미오에게 왜 자신이 다르냐고 묻지만 그 순간 하스키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머리에 책을 던지며 그녀의 수업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명령한다. 로미오는 하스키가 평소에는 매우 느긋하지만 성적에 대해서는 장난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그녀가 안경을 쓰면 완전히 180도 변한다고 말한다. 하스키는 그들에게 모의 시험지를 나눠주고 로미오는 처음 문제에서 줄리엣에게 잘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잠이 들어버린다. 그는 하스키에게 처벌을 받게 되고 하스키는 고문 도구를 사용해 그의 눈을 뜨게 강요한다. 한편 마루는 핸드폰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하기로 선택하며 모두가 부정행위를 할 방법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줄리엣이 부정행위는 패배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자 마루는 즉시 자신의 핸드폰을 부수며 부정행위는 패배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터디 세션이 계속되는 동안 줄리엣은 로미오가 하스키의 튜터링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로미오는 하스키가 그들의 성적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라서 자신과 다른 블랙독들이 그녀를 매우 존경하고 모두 그녀의 말을 듣는다고 말한다. 세션이 끝난 후 로미오는 줄리엣이 하수도 터널을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녀는 스터디 세션이 즐거웠다고 표현하며 화이트캣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한다. 줄리엣이 떠난 후 하스키가 그를 찾으러 나타나고 그는 그녀에게 수업에 감사하며 그녀 덕분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로미오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이는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스키는 때때로 그가 하는 행동, 예를 들어 샤르트르즈에게 개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친구로서 그가 비밀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것은 그가 소중한 친구에게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그는 줄리엣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스키가 떠나자 그를 몰래 따라다니던 샤트르가 뒤에서 몰래 다가와 로미오의 뺨을 꼬집으며 줄리엣을 기숙사에 데려오는 건 멍청하다고 경고해요. 그녀는 줄리엣과 하스키 모두와 결석을 했다고 놀리지만 로미오는 하스키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시켜요. 하지만 샤트르가 하스키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자 그는 모두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넘기며 대답해요. 속으로는 하스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가 검은개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둘은 절대 친구로 남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동안 하스키는 그룹의 다음 시험지 작업에 행복하게 몰두하고 있는데 아직 깨어있는 마루가 들어와 함께 하려고 해요. 그는 사과를 건네며 하스키가 공부 모임을 시작한 이유가 로미오 때문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정면으로 묻습니다. 하스키는 인정하고 마루가 왜 망가진 로미오를 좋아하냐고 묻자 그녀는 예전에는 수줍음 많은 소녀였지만 로미오의 직설적인 정직함 덕분에 더 개방적이고 자신감 있게 변했다고 대답해요. 이제 그녀는 그에게 보답하고 계속 그의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모르게 로미오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어요. 하스키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몰랐던 그는 마루가 방을 나가자 들어와서 하스키에게 자신이 그 모든 걸 들었다고 말해요. 진실이 드러나자 하스키는 미소 지으며 간단히 사랑한다고 답한다. 로미오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지만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하스키에게 자신의 줄리엣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줄리엣이 준 묵주를 보여준다. 그는 사과하며 그녀의 감정을 거부하더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처음에 하스키는 멈칫하지만 곧 받아들이고는 갑자기 기숙사 전체에 소리친다. 자신이 들은 것을 알리며 로미오의 입을 막는다. 그 순간 그녀는 로미오를 꼭 끌어안고 흰 천을 그에게 던진다. 그들은 검은 개로서 맺은 맹세를 상기시키며 흰 고양이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강요한다. 로미오가 용서를 구하자 그녀는 근처에 전시된 카타나를 잡고 직접 규범을 집행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녀는 카타나를 들고 그를 쫓기 시작하고 로미오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한지 깨닫는다. 하스키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추격 도중 3명의 멍청이 중 2명이 나타나고 하스키가 그들을 지나갈 때 그들의 옷을 완전히 찢어버려 속옷만 입게 만든다. 로미오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줄리엣이 창문을 내다보면 바로 뒤에서 카타나를 든 하스키에게 쫓기고 있는 그를 본다. 추격전은 깊은 숲속으로 이어지고 줄리엣이 그를 찾았을 때 로미오는 나무에 매달려 있다. 그는 줄리엣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줄리엣은 로미오가 하스키에게 진실을 말한 것에 충격을 받는다. 바로 그때 하스키가 나타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하스키의 분노는 더욱 커지며 그녀는 둘을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샤트레가 나타나 그녀의 발로 하스키의 칼날을 맞고 줄리엣이 왜 거기에 왔냐고 묻자 샤트레는 그녀에게 자신이 로미오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그녀는 방금 줄리엣을 위험에 빠뜨린 후 로미오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려고 왔다고 고백한다. 두 무서운 여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로미오는 줄리엣을 잡고 더 깊은 숲속으로 달아난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절벽에 멈추고 로미오는 자신을 한탄하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헛된 것이라고 말한다. 친구의 마음조차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줄리엣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맞서라고 격려하며 자신이 그녀의 마음을 바꿨으니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격려를 들은 로미오는 그들을 향해 돌아서고 하스키가 그의 두개골에 칼날을 꽂으려 할 때 그는 하스키에게 그녀가 어떤 감정을 갖든 여전히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카타나가 그를 가격하지만 복제품이기 때문에 그를 조금 다치게 할 뿐이며 하스키가 그를 정말로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하스키는 무너져 내리며 통제할 수 없이 울면서 로미오에게 그를 싫어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들 뒤에서 줄리엣이 절벽 가장자리를 미끄러져 떨어지고 로미오는 그녀를 쫓아 뛰어내리지만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하스키와 샤르트레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다. 결국 하스키가 로미오를 구해내고 샤르트레가 줄리엣을 구한다. 하스키는 그가 수영을 할 수 없는데 왜 뛰어들었는지 화가 나서 묻고 로미오가 줄리엣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하자 하스키는 로미오에게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질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대신 그녀는 그냥 울고 로미오는 그녀를 그대로 둔다. 다음 날 로미오는 기숙사에서 깨어나 하스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안도한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날 때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짓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진실을 받아들인다. 그들이 데이트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고 로미오는 모든 남자가 여자친구에게서 얻고 싶어하는 것을 줄리엣에게 요청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다. 크림과 소시지가 관련되어 있다. 줄리엣의 마음이 급히 돌아간다. 그녀는 그가 금지된 열매를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놀라움과는 달리 로미오는 단순히 그녀의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먹고 싶다고 요청한다. 그녀는 고귀한 여자인 자신이 쉬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의 요청을 수락한다. 하지만 다음 날 줄리엣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주방에서 힘들어한다. 기숙사 주방장이 도와주겠다고 나타나지만 줄리엣은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싶어 거절한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요리는 모두 형편없게 되어 필요한 일을 하게 된다. 드디어 도시락이 준비되자 로미오는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어 그것을 먹어보려고 한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짧게 끝나고 샤르트레가 나타나 그를 놀리며 대신 자신의 신발을 먹으라고 농담을 한다. 그녀는 자신이 줄리엣의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에 질투를 느끼고 도시락을 훔쳐 자신이 먹겠다고 선언한다. 도망치려는 그녀의 시도가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도시락이 그녀의 손에서 날아가 버린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며 도시락이 훈련 중인 스콧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줄리엣이 그것을 회수하려고 급히 들어오지만 스콧은 줄리엣이 자신과 점심을 먹고 싶어 한다고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위해 요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미오가 나타나자 그는 도시락을 되찾기 위해 스콧의 머리를 차버린다. 스콧은 그가 도시락을 훔치고 싶어 한다고 비난하지만 로미오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이것은 줄리엣의 수제 점심을 두고 두 사람 간의 싸움으로 변하게 되고 그들은 주먹을 날리며 서로 때리기 시작한다. 로미오가 우위를 점하자 그는 스콧을 약한 놈이라고 부르지만 스콧은 그것에 불쾌해하며 로미오를 차버린다. 스콧은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자신을 어두운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로미오는 회상 장면을 통해 그의 플롯 아머를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고 나무를 통째로 들어 스콧에게 던진다. 이로 인해 도시락이 날아가고 로미오는 그것을 쫓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도시락은 결국 돼지 우리에 떨어져 돼지들이 깨끗이 먹어치운다. 로미오는 패배감을 느끼고 스콧은 극적인 심정으로 무너져 내리며 샤르트레가 그를 세탁물처럼 끌고 가서 놀아준다. 로미오는 엉망이 된 상황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줄리엣의 노력이 헛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말을 하기도 전에 줄리엣이 사과한다. 그녀는 도시락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고 인정하며 요리를 제대로 못하는 하녀가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로미오는 모두가 오래된 자두 할머니의 수제 도시락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만든 것이 하나 있다고 밝히는데 그것은 실패한 쿠키 한 봉지다. 그 쿠키를 로미오에게 건네고 그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가 한 입 먹자 거의 죽을 뻔하지만 줄리엣이 거의 울 것 같아 보이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처럼 계속 먹는다. 그는 줄리엣이 평범한 여자 문제도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지만 줄리엣은 자신이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로미오는 그녀를 달래며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한다. 그녀를 진정시키면서 언젠가 진짜 도시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학교는 연례 체육대회를 준비한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기대에 차 있지만 로미오는 지난해 마지막 경주에서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3명의 바보들이 등장하고 로미오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도 체육대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들은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쓸 계획이다. 하지만 마루는 로미오에게 참가하지 말라고 하고 그의 실패를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로미오는 손가락을 물어보며 그걸 상기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소년들이 장난을 치는 동안 하스키는 로미오를 몇 번 쳐다보고 그녀의 친구들이 이를 눈치채자 MVP 징크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스포츠 축제에서 MVP를 차지하면 누구와든 춤을 출 수 있다는 미신입니다. 그리고 그와 춤을 추면 결국 그 사람과 진짜 커플이 된다고 합니다. 하스키가 흥미를 보이는 것을 보고 하스키의 친구들은 완벽한 함정을 설정합니다. 그들은 로미오를 부르고 하스키가 MVP를 차지하면 춤을 출 건지 가볍게 물어봅니다. 그냥 순수한 춤이라고 생각한 로미오는 가볍게 동의하고 하스키는 당황합니다. 그날 늦게 로미오가 줄리엣을 기다리는 동안 스콧이 흰 고양이들을 이끌며 캠퍼스를 지나가는 행진곡을 듣습니다. 그 곡은 검은 개들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로미오는 스콧에게 달려가 그 노래에 맞서고 그들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스콧은 작년의 패배를 조롱하고 로미오가 스콧을 때리려는 순간 누군가 한 손으로 그를 멈춥니다. 모두의 충격 속에 아비의 애완동물인 소말리라는 소녀가 등장한다. 아비는 자신을 모든 여자들을 사로잡는 지역차드라고 소개하고 소말리는 아비의 연인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아비는 소말리에게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꾸짖고 소말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아비는 줄리엣에게 접근하며 그와 그녀의 세력이 연애를 통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줄리엣은 그를 소위 보이 같은 남자는 싫다고 말한다. 이 말에 스콧과 로미오는 모두 화가 난다. 소말리는 그의 분노를 감지하고 로미오에게 공격을 한다. 하지만 줄리엣이 공격을 막으며 싸우고 싶다면 축제를 위해 아껴두라고 선언한다. 그날 밤 로미오는 왜 모두가 축제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멍하니 있을 때 줄리엣이 쏜 화살을 통해 메시지가 도착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아침에 3인 1조 경주 연습에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 로미오는 흥분해서 그날 밤 내내 너무 신이 난다. 아침에 줄리엣을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며 시작하고 그녀는 그걸 고마워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의 다리를 함께 묶는다. 그리고 로미오가 우연히 우연한 팬 서비스 장면을 보게 되자 그는 눈을 찌르며 그들이 축복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3인 1조 경주를 위해 자세를 잡으려 할 때 그들은 키 차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줄리엣은 로미오의 손을 자신의 엉덩이에 올려놓고 그는 코에서 피가 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는 줄리엣에게 스포츠 축제에 왜 신이 나 있는지 묻는다. 줄리엣은 만약 자신이 MVP를 차지하면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아버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로미오는 현실로 돌아온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는 진지해진다. 그 시점부터 그는 그들의 훈련에 진정한 노력을 기울인다. 훈련 후 줄리엣은 로미오가 이전 축제에서 100m 대시에서 실패해 기숙사가 패배한 일을 언급한다. 그녀는 그에게 훈련 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로미오는 그녀가 그의 이익을 위해 함께 훈련하자고 초대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줄리엣은 둘 중 한 명이 MVP를 차지하면 상대에게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거래를 제안한다. 그 도전은 로미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이제 그는 자존심을 위해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달리게 된다. 축제 당일 두 기숙사의 집사들이 인사말을 전하며 시작된다. 그들이 끝내자마자
블랙독스와 화이트캣들은 승리가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맞붙을 준비를 한다. 첫 번째 경기는 줄다리기이며 블랙독스는 로미오와 토사, 화이트캣은 스콧과 애비가 나선다. 첫 수에서 검은 개들이 먼저 움직여 승리합니다. 하지만 애비는 스콧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의 주된 강점은 팀의 뒷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소말리아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신과 같은 힘으로 흰 고양이들의 흐름을 뒤바꾸지만 애비가 그녀를 칭찬하자 그녀는 마치 잔디 의자처럼 접히며 줄을 놓아버리고 그로 인해 검은 개들이 첫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육상 코스입니다. 검은 개 쪽에서는 마루가 선두를 달립니다. 첫 장애물에서 마루는 유리못을 길에 흩뿌려 차트레가 밟기를 기대하며 속임수를 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발 앞서 있습니다. 평소처럼 그녀는 무리에게 의자를 들고 달리게 하며 그녀는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마루는 좌절하며 심판에게 신고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흰 고양이들이 승리하고 마루는 땅에 한 번도 닿지 않은 소녀에게 지고 난 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 다리 달리기부터 풍선 터뜨리기 달리기, 100m 달리기까지 이 모든 이벤트는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흐려지다가 마지막 세 라운드에 이르게 된다. 쉬는 시간에 로미오는 줄리엣과 앉아있고 그녀는 엄마가 관중석에서 그녀를 보고 있으며 엄마와 아버지에게 자신이 MVP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다. 로미오는 그녀에게 엄마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묻고 놀랍게도 줄리엣은 그 아이디어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격려한다. 한편 무대 뒤에서는 애비가 소마리와 함께 교활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 그 후 막대기 내리기 대회에서 애비는 소마를 보내고 줄리엣이 검은 개의 기둥을 넘어설 때 소말이 그녀를 따라 올라가 구조물을 위험하게 흔든다. 하지만 그 순간 소말의 진짜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방해 행위로 그녀는 줄리엣에게 자신의 부츠를 보여준다. 화이트캣들은 기숙사에서 승리하며 50점 차이로 앞서가지만 줄리엣은 절뚝거리며 걷는다. 차트루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줄리엣은 미소 뒤에 부상을 숨긴다. 그 다음은 혼합 릴레이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줄리엣은 타스키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 바통을 받기 전에 하스키는 줄리엣에게 그녀를 이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줄리엣은 자신도 같은 마음임을 말한다. 그러자 그들은 바통을 받고 두 소녀는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한다. 하스키가 처음에는 앞서 나가지만 줄리엣은 온 힘을 다해 따라잡으며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나아간다. 갑자기 그녀가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줄리엣의 바통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녀는 달리던 중에 쓰러진다. 필드에는 침묵이 흐르고 로미오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샤르트레가 그를 막으며 도와주려 하면 그녀의 명성을 망치게 된다고 말한다. 줄리엣이 얼마나 약한지 보며 아비는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백고양이의 리더가 얼마나 약한지를 관중에게 보여주어 자신의 파벌에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 한다. 관중들은 서서히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며 줄리엣이 부담이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로미오는 주먹을 쥐고 옆벽에 내리쳐 모두를 조용하게 만든다. 샤르트레는 아비가 한 일에 대해 컨프런트하고 그는 모른 척하지만 그녀는 그가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경고한다. 클리닉 밖에서 로미오와 샤르트레는 침묵 속에 기다리며 샤르트레는 자신이 본 것을 고백한다. 샤르트레는 로미오에게 소말리가 줄리엣의 다리를 고의로 밟았다고 알리며 아비가 줄리엣의 세력을 파괴하고 자신이 리더십을 차지하려고 조종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증거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줄리엣이 다쳤다는 사실을 보고 로미오는 마지막 경기에서 정의를 찾기로 결심한다. 로미오는 클리닉 밖에서 줄리엣을 부르며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줄리엣에게 자신을 지켜보라고 말한다. 그는 아비를 자신의 작은 개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마지막 이벤트는 기병 전투이고 다른 이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로미오는 마루에게 자신의 말이 되어달라고 애원하지만 마루는 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한다. 마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며 불평한다. 한편 하스키의 팀은 백고양이들을 상대로 속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승리 태그를 수집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아비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그 순간 검은 개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비는 취약한 상황에서 하스키의 팀을 물리치고 로미오와 마루는 다른 백고양이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로미오가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하는 동안 마루는 여전히 함께 일하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줄리엣은 훌리오로 변장하여 멀리서 로미오를 응원합니다. 그것은 로미오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훌리오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잘못 듣고 있는 마루에게도 힘을 줍니다. 로미오와 마루는 함께 다시 일어섰고 상대를 하나씩 무너뜨리며 아비의 엘리트 팀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비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갑자기 그의 두 부하가 쓰러지고 뒤를 돌아보니 두 바보가 몰래 그들을 다시 싸움에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비는 항의하려 하지만 마루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막습니다. 마루는 아비가 블랙독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으려는 계획을 알고 있다고 밝히지만 아비를 직접 무너뜨리고 싶어서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소말리는 그녀의 주인을 방어하기 위해 마루에게 치명적인 발차기를 하며 돌진하지만 로미오가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그는 그녀의 신발에 숨겨져 있던 못을 드러내는데 그 못은 줄리엣을 다치게 한같은 것입니다. 이는 그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로미오는 한 주먹으로 아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그를 인형처럼 경기장 반대편으로 날려보냅니다. 심판은 경기를 종료하고 승리를 선언할 준비를 하지만 로미오가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맞서야 할 상대가 한 명 더 있다고 선언하며 줄리엣을 마지막 보스라고 부른다. 줄리엣은 그가 하는 일을 즉시 이해한다.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상을 입었지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 차르트레와 함께 마지막 전투를 위해 필드로 나아간다. 모든 것은 존엄성을 위해, 복수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위해서다. 마지막 기병 전투가 연장전으로 들어가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모두 지고 싶지 않다. 로미오가 첫 주먹을 날리지만 줄리엣은 여전히 부상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고 머리로 가격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정당하게 이기고 존경을 얻는 것이다. 두 지도자 간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중들은 드디어 줄리엣의 최상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녀의 승리를 기원하며 열광한다. 양쪽 모두 지치기 시작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음 한 방으로 끝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로미오가 이기려는 순간 줄리엣이 피하며 그가 우연히 강력한 젤리를 만지게 된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당황한 줄리엣과 함께 사랑스러운 감각을 느낀 로미오는 쓰러지며 흰 고양이들에게 승리를 안긴다. 줄리엣이 전체 축제의 MVP로 선정되는 동안 로미오는 땅에 누워있고 마루와 검은 개들 모두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최종 전투에서 큰 실수를 한 후 더 이상 그들이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나중에 파티 후에 스콧은 줄리엣을 찾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녀와 춤추고 싶어서 MVP 저주를 풀기 위해서죠. 하지만 샤트레가 그에게 다가와 만약 그가 지면 아기처럼 면도를 해야 한다는 거래를 상기시켜요. 스콧은 도망치려고 하지만 샤트레는 이미 분홍색 면도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를 끌고 가면서 어느 부위의 털을 깎을지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요. 한편 로미오는 밖에서 멜론 수치심과 버림받은 채로 있어요. 갑자기 줄리엣이 나타나고 로미오가 젤리 잡기 실수에 대해 사과하려 할 때 그녀는 그를 멈추며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가 왜 춤에 안 왔냐고 묻자 그녀는 몰래 빠져나와 그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고 고백해요. 저주에 대해 몰랐던 로미오는 받아들이고 어리석게도 그녀에게 춤추자고 초대해요. 그가 춤을 추는 동안 줄리엣은 그가 에비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용감하게 그녀를 위해 싸웠는지 기억하며 몰래 춤에 합류하며 저주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어요. 한 달 후 학교 회의실에서 검은 개와 흰 고양이 대표들이 축제를 검토하고 있다. 검은 개들은 에비가 축제 때 한 행동 후 흰 고양이들이 속임수라고 비난하지만 흰 고양이들은 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검은 개들은 화를 내고 흰 고양이들은 자신들에게 흰 고양이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많은 검은 개 로미오와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로미오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뉘우치려다 침대에 누워있다. 그는 아프게 되었고 하스키가 돌봐야 한다. 그가 줄리엣에 대해 잠꼬대하자 하스키는 그녀가 그의 마음속에 절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슬퍼한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하스키를 끌어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로미오는 혼자 남아 줄리엣을 꿈꾸며 있다. 그러나 눈을 뜨자 그녀는 변장한 채 로미오 앞에 나타난 줄리엣이다. 그녀는 그를 돌보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방을 정리하는 동안 그는 미아 칼리파 잡지 더미를 발견한다. 로미오는 당황하며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검은 개 멤버가 그를 격려하기 위해 준 것이라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음모가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하지만 줄리엣은 당황하여 로미오를 위한 음식을 찾으러 방을 나간다. 그녀는 찾는 과정에서 길을 잃고 대신 검은 개의 기숙사를 둘러보게 되며 그 크기에 감명을 받는다. 그녀는 식당을 찾아 로미오를 위해 사과를 가져오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에 마루에게 가로막힌다. 그녀가 로미오를 위한 음식을 가져온다고 말하자 마루는 사과를 집어먹으며 실패를 아무런 치료 없이 넘긴다. 의심스러운 그는 그녀의 정체를 캐물으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는다. 패닉에 빠진 줄리엣은 그에게 음료수를 던지고 도망친다. 그녀는 길을 잃고 서양인인 탓에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음모가 가득한 여자들이 그녀를 남자로 착각하며 혼란이 일어난다. 흠뻑 젖고 충격을 받은 줄리엣은 로미오의 방으로 돌아간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옷을 빌려주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최대한 보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눈이 찔리게 된다. 갑자기 검은 개 학생이 문을 두드리며 미아 칼리파 잡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줄리엣은 담요 아래에서 로미오 위에 숨어있다. 그녀가 그 위에서 일어나자 그의 열이 다시 오르고 그는 기절한다. 그의 꿈속에서 어머니가 자장가를 부르는 꿈을 꾸고 깨어나자 줄리엣이 같은 노래를 부드럽게 불러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는지 묻고 줄리엣은 그 노래가 오랫동안 서쪽에서 온 자장가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로미오가 이제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돌보기 위해 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놀라움과 함께 줄리엣은 그의 열 때문이 아니라 그를 보고 싶어서 왔다고 고백하고 이는 그의 열이 다시 오르게 만든다. 한편 검은개의 학생회 두 자매가 한 학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이야기하고 그 학생이 로미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후 자매인 코슈와 테리아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주변 학생들의 다가오는 축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그 자매들이 자신들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지며 그들이 떠날 때 모든 이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고 그들이 위대함의 존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학생회장인 아이루에게 이야기하며 축제에 가고 싶으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이루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회장의 임무라고 거절합니다. 코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축제에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을 처리하면서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아이루는 동의합니다. 한편 로미오는 평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줄리엣에게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와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줄리엣은 가고 싶어 하면서도 마루에게 거의 들킬 뻔한 후에는 변장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로미오에게 불꽃놀이 때 만나자고 합니다. 그녀는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재빨리 달려가고 로미오는 신이 납니다. 그가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코슈가 로미오에게 떨어집니다. 로미오는 그녀를 받아주지만 실수로 그녀의 평평한 보드를 잡습니다. 코슈는 그의 손을 물고 자신의 언니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테리아가 그의 등에 부딪혀 언니를 구하기 위해 그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하즈키는 로미오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다가가고 자매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그들에게 인사하고 로미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다. 로미오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들을 귀찮은 이중주라고 부른다. 하즈키는 그들을 로미오에게 제대로 소개하지만 로미오를 그들에게 소개하기도 전에 자매들은 이미 그를 문제아로 알고 있다. 하즈키는 그에게 벤치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로미오는 당황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줄리엣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인 이모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로 인해 그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만 자매들은 그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후 기숙사에서 로미오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 쌍둥이가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로미오의 거신 묵주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로미오는 패닉에 빠진다. 코슈는 그가 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의심한다. 로미오는 재빨리 그것을 되찾지만 그 과정에서 테리아와 우연히 팬 서비스가 발생하고 놀랍게도 그녀는 자매들보다 더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다. 로미오는 급히 방을 뛰쳐나가 자매들을 안에 가두지만 놀랍게도 자매들이 그와 함께 탈출하자 그는 급히 축제로 도망친다. 자매들은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없도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제에 그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줄리엣과의 데이트를 꿈꾸며 멍하니 있는 로미오를 발견하고 쌍둥이 경관들이 그를 추격하자 도망치려고 합니다. 줄리엣은 축제 가장자리에 덤불숲으로 몰래 나가 로미오를 만납니다. 그는 뛰쳐나와 그녀를 놀라게 하고 자신을 쫓는 쌍둥이 경관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실수로 막대를 밟아 그들의 관심을 끌지만 곧 소 뒤에 숨으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불꽃놀이 데이트를 위해 로미오와 줄리엣은 달리기 시작하며 다양한 장애물을 지나쳐 결국 통조림통 안에 들어갑니다. 서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로미오는 바나나 분할을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갑자기 음식 가판대 주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주변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쌍둥이들이 도착해 쉽게 싸움을 진압하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로미오는 그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그들의 더 많은 비밀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줄리엣을 통에 넣어두고 쌍둥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축제 게임에서 그를 이기거나 아니면 축제 전체를 파괴해서 쌍둥이들이 즐기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그들은 여러 부스에서 다양한 게임을 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었다. 그들이 도전해서 이기자 로미오는 패배를 인정하고 게임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이는 더 놀고 싶어 했던 쌍둥이들을 슬프게 만든다. 로미오는 그들이 항상 반장 역할에만 매달리고 평범한 학생처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다시 놀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말하며 두 소녀는 얼굴이 붉어진다. 불꽃놀이 시간이 다가오자 로미오는 서둘러 줄리엣을 찾으러 달려가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몇 시간 동안 두었고 돌아오자 줄리엣은 실패한 데이트 후 차갑게 맞이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쌍둥이들을 즐겁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부드러운 미소로 변하며 좋아한다. 그들은 함께 덤불 근처에서 손에 들고 터지는 불꽃놀이를 터뜨리며 단둘이서 소박하고 친밀한 즐거움을 누린다. 반장 기숙사로 돌아온 쌍둥이들은 로미오와 함께한 경험에 여전히 감탄하고 있다. 티리언은 코초에게 로미오가 계절 반장 선발에 참여할 것 같냐고 묻는다. 코초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학교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어쨌든 에이루는 아직 통제권을 쥐고 있다. 한편 에이루는 조용히 다음 행동을 계획하며 서류에 서명하는데 그것은 분명 로미오와 관련된 것이다. 며칠 후 줄리엣 생일 일주일 전이고 샤트레는 줄리엣의 생일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 바로 그때
줄리엣이 샤워를 끝내고 나와 샤트르에게 화려한 것보다 작은 호의만 필요하다고 말한다. 샤트르는 줄리엣이 로미오와 함께 생일을 보내고 싶다고 인정하자 충격을 받는다. 한편 방에서 로미오도 줄리엣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며 어떤 선물을 살지 고민하며 혼잣말을 한다. 갑자기 쌍둥이 자매인 코추와 테리아가 어젯밤부터 그의 방에 있었다고 밝힌다. 코추는 무심코 로미오에게 테리아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테리아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독성전 애인처럼 따라다닌다고 경고한다. 압도당한 느낌에 로미오는 도망칠 방법을 찾지만 코추는 달리아 거리에서 선생님 심부름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줄리엣에게 선물을 줄 기회를 보고 로미오는 그녀를 위해 생일 선물을 찾기 위해 대신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선물을 찾는 동안 그는 상점 창문에서 귀여운 고양이 인형을 발견하고 그때 샤르트레가 도착해 같은 인형을 봅니다. 그들은 동시에 인형을 잡으려 하고 결국 인형이 반으로 찢어질 때까지 힘겨루기를 합니다. 경비원이 개입하지만 그가 샤르트레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가 걱정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지역 급진파가 섬에 숨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 경비원은 호의를 제안하지만 샤르트레는 이미 호의가 있다고 고집합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로미오를 잡아 끌어 가게로 끌고 가서 그를 화이트 캣 멤버처럼 꾸미고 경비원에게 로미오가 그녀의 호의라고 말합니다. 그 후 로미오는 굴욕감을 느끼고 그녀가 자신의 부탁을 원한다면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샤르트레는 그가 달리아 거리에서 왜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줄리엣의 어린 시절 친구로서 그녀는 줄리엣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디어가 다 떨어진 로미오는 마지못해 그녀의 호의가 되어 함께 찾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멜론 커버를 파는 가게입니다. 로미오가 충격을 받는 동안 샤트르는 줄리엣에게 부적절한 멜론 커버를 사는 농담을 하며 로미오를 당황스럽고 타락한 환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는 더 귀여운 것을 제안하고 샤트르는 처음에는 그의 반응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동의합니다. 몇 번의 의견 교환 끝에 그들은 파란 멜론 커버로 결정합니다. 그 후에도 샤트르는 선물을 결정하지 못하고 로미오가 그녀의 우유부단함을 조롱하자 샤트르는 그를 비웃으며 그가 줄리엣의 연인이라면서도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모른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건물 근처에 피신하여 흠뻑 젖고 옷을 벗어야 합니다. 샤트르의 분홍 멜론 커버가 드러나고 그녀가 로미오가 그것을 눈치채는 것을 보고 그와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줄리엣에게 포기하면 그녀가 그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미오는 차갑게 거절하며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비가 그치자 샤트르는 혼자서 걸어가며 그의 호의 임무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삶에서 혼아웃을 반영한다. 그녀는 항상 공주처럼 대우받았고 누구에게도 도전받지 않았다. 하지만 줄리엣이 그녀를 꾸짖으면서 모든 것이 변했고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이제 로미오도 그 짧은 목록에 추가되었고 그녀는 그 생각에 미소 짓는다. 갑자기 한 무리의 급진파가 그녀를 납치하려고 시도하며 그녀가 중요한 인물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브루스리 스타일의 킥으로 한 명을 제압하고 다른 한 명과 마주한다. 바로 그때 로미오가 나타나고 급진파는 로미오가 샤르트레를 납치하는데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의 충격 속에 로미오가 그를 기절시킨다. 샤르트레는 그가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묻고 그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로미오는 그녀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줄리엣이 슬퍼할까 봐 원치 않는다고 대답한다. 샤르트레는 로미오가 줄리엣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자신이 그보다 더 큰 바보라고 웃음을 터뜨린다. 이후 샤르트레는 줄리엣이 어린 시절 친구 대신 로미오와 함께 생일을 보내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를 느낀다. 그녀는 줄리엣의 친구로서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자신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하지만 줄리엣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고 나서는 로미오가 줄리엣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녀를 위한 선물을 찾는데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그녀는 그에게 가방을 건네주고 떠나지만 로미오가 가방을 열었을 때 손에 쥔 파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기숙사로 가는 길에 화살이 그에게 날아오고 그 화살에 적힌 메시지를 읽어보니 줄리엣이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한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개인적으로 그와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쿤드구에 있는 동안 로미오는 쿨하게 대답하고 동의한다. 줄리엣은 그가 항상 하듯이 화이트캣의 집에서 그녀의 파티에 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얼굴에 흰크림을 발라버렸다. 로미오는 자신이 그녀의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수줍게 인정하고 줄리엣은 수줍게 로미오에게 액세서리 한 쌍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로미오는 자신의 방에 도착하고 히스카가 문틈으로 엿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서 그는 또다시 충격을 받는데 두 쌍의 자매 뒤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그 남자가 자신의 형인 아이루임을 알아봅니다. 그는 학과 대표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로미오를 대면합니다. 아이루는 줄리엣이 준 로즈리 묵주를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스키는 재빨리 개입하여
그것이 로미오가 그녀를 위해 산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이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파란 멜론 커버가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하스키는 이번에는 로미오를 옹호하지 않으며 로미오를 이상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아이루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로미오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는 로미오가 흰 고양이 소녀와 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난하며 로미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루는 로미오를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퇴학시키겠다고 위협하며 로미오가 그들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스키가 말하려고 하지만 아루가 말을 가로막으며 하스키를 공범으로 낙인 찍겠다고 위협합니다. 로미오가 그녀를 변호하며 그녀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아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믿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루는 그를 목에 잡아당기며 이미 여러 번 그를 대신 변명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 순간 테리아가 끼어들어 로미오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그를 보호하려 합니다. 아루는 테리아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두 자매는 폭력적이 되지 말라고 간청하며 그는 이에 응합니다. 아루는 마침내 놓으며 로미오는 일주일 동안 감시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그의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의심이 풀리기 전에는 로미오가 다시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미오는 줄리엣의 생일이 정확히 일주일 후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할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한편 화이트 캣의 집에서 줄리엣은 쿠키를 굽고 있다. 요리하는 하녀는 자신의 인내심에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줄리엣은 마침내 성공한다. 쿠키는 훌륭하게 구워지고 그녀는 샤르트레와 스콧 같은 친구들과 나눈다. 줄리엣이 샤르트레에게 의견을 묻자 샤르트레는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생일 선물로 주기 위해 쿠키를 굽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말을 끊는다. 갑자기 근처에서 누군가 로미오가 학장들과 함께 걷는 것을 봤다고 언급한다. 그 말은 줄리엣과 샤르트레의 관심을 끈다. 로미오가 A로 뒤에서 두려워하며 걷는 모습을 보자 줄리엣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즉시 감지한다. 이전에 로미오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걷는 동안 코추는 로미오에게 자신의 형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고 묻는다. 타리아는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놀라고 코추는 A루가 이렇게 공격적이라는 것이 드물다고 표현한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던져서 아이루에게 맞췄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는 동안 그는 침착하게 그것을 주워 더 잘 접었다. 코추는 아이루가 어색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친절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로미오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아이루가 학생들에게만 친절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형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쌍둥이들에게 어렸을 때 아이루가 자신을 때려서 울게 만들며 훈육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로미오에게 형은 트라우마를 주는 존재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로미오는 아이루의 예절 수업과 훈련을 견뎌야 했다.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줄리엣 옆을 지나갈 때조차 로미오는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중 아이루가 로미오를 검도 연습에 데려가고 가는 길에 하스키는 옆집에서 화이트 캣들이 줄리엣의 생일을 준비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는 하스키가 로미오가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캔도 연습 중에 아이루는 로미오를 완전히 압도하고 하스키는 그것을 지켜보는데 힘들어한다. 그 후 하스키는 로미오가 걷는 것을 도와주고 화이트 캣들이 줄리엣의 생일에 대해 떠들고 있다고 경고하며 아이루의 레이더에서 잠시 벗어나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의 놀라움과 달리 로미오는 이미 계획이 있고 아이루가 경계를 풀 때 줄리엣을 만나기 위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하스키는 듣고 나서 줄리엣과 함께 있다가 들키면 퇴학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그가 없으면 학교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만 로미오는 퇴학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를 두고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날 밤 로미오는 기숙사에서 몰래 나와 분수대에서 줄리엣을 만나기로 한다. 그는 아이루가 자고 있고 다음 순찰이 1시간 후에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가 문에 도착하자 충격적으로 아이루가 나타나 그를 멈추라고 명령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로미오는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지만 아이루는 그것을 막고 그의 배를 무릎으로 가격한 후 다음 공격을 피하고 로미오의 얼굴에 깨끗한 일격을 날려 그를 쓰러뜨린다. 아이루는 그를 약하다고 부르며 근처 창고로 끌고 가며 그곳이 예전의 좋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가 로미오를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가 그를 구하러 옵니다. 몇 시간 전 로미오는 쌍둥이 자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결국 갇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를 구출해달라고 합니다. 코추가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테리아는 그들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고 설득합니다. 그녀는 로미오가 형에게 맞서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지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부상을 입은 로미오는 줄리엣을 찾으러 급히 달려가며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고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부상으로 힘을 잃기 시작하고 숲에서 쓰러집니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줄리엣의 무릎에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루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타스키에게 물어본 결과 로미오가 그들의 관계 때문에 퇴학당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부상을 보며 끔찍한 기분이 들고 그녀가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일 선물보다 그가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줄리엣은 울기 시작하며 그들이 함께 있는 한 그가 계속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사과합니다. 하지만 로미오는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줄리엣은 여전히 흐느끼며 그를 꽉 껴안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줄리엣의 생일날, 스콧과 다른 흰 고양이들이 줄리엣을 위한 화려한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동안 로미오는 나타나 스콧을 쳐내고 줄리엣을 찾으러 갑니다. 그가 줄리엣을 찾았을 때 로미오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녀를 쫓아가고 대화하기 위해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줄리엣은 에이루가 그들을 함께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로미오가 퇴학당할지도 모릅니다. 로미오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줄리엣은 압도당한 기분이 들어 그를 밀칩니다. 그는 바닥에 넘어지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몇 분 후 하스키와 친구가 지나가다 우연히 불행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로미오를 밟습니다. 하스키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요양소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로미오가 푸념하는 것을 듣고 그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며 그를 멍청한 바보라고 부른다. 로미오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고 평소와 달리 하스키는 그에게 함께 학교를 빠지자고 제안한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기숙사의 개인방이고 로미오는 기분이 아니지만 하스키는 그를 당겨 당구를 치게 한다. 그가 공을 치려고 하지만 실수로 하스키의 계획을 쳐버린다. 당황한 하스키는 다른 것을 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다음으로 양 목장에 가고 주머니에 넣은 음식 때문에 하스키는 양떼에게 둘러싸인다. 그 후 그들은 종탑에 도착해 아름다운 캠퍼스를 내려다본다. 경치를 즐기던 중 하스키는 거의 무너질 듯한 벽에 기대지만 로미오가 바로 잡아준다. 하스키가 로미오의 손이 허리에 닿는 것을 느끼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급히 머리를 때려서 침착하려 한다. 진정한 후 하스키는 언젠가 다시 이곳에 함께 오자고 로미오에게 말하지만 그 순간 로미오는 줄리엣을 떠올리며 기분이 다시 가라앉는다. 한편 흰 고양이 기숙사에서 줄리엣은 로미오가 선물한 묵주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데 샤르트레가 들어와서 파티가 곧 시작된다고 상기시킵니다. 샤르트레는 줄리엣이 로미오를 위해 만든 쿠키 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왜 축하할 때 그를 주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줄리엣은 그것을 샤르트레에게 주려 하지만 샤르트레는 거절합니다. 그녀는 로미오와 줄리엣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줄리엣은 결국 고백하며 그들이 함께할 때마다 로미오가 다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두려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샤르트레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진정시킵니다. 로미오와 함께 있는 그는 이제 기분이 좋다고 선언하지만 하스키는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의 거짓말을 지적합니다. 하스키는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그를 행복하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로미오는 하스키가 울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지만 하스키는 그가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때 샤르트레가 갑자기 나타나 하스키에게 로미오를 정말 원한다면 줄리엣보다 먼저 자신의 신성한 속성으로 그를 차지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샤르트레는 로미오에게 쿠키를 건네주고 파티로 떠나면서 줄리엣의 생일을 상기시킵니다. 로미오가 쿠키를 맛보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줄리엣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스키에게 돌아서서 줄리엣의 생일마다 그들의 연례 전통을 함께 하자고 초대합니다. 화이트 캣의 집에서는 줄리엣이 대표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뛰어들어와 검은 개들이 침입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줄리엣은 충격을 받고 문 쪽으로 달려가지만 대표의 수장인 케이트가 그녀를 막습니다. 한편 로미오와 그의 친구들은 파이를 들고 화이트 캣의 집으로 밀고 들어가 전통을 이행할 준비를 합니다. 로미오가 복도를 달리며 줄리엣을 찾으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합니다. 1층에서는 검은 개들과 흰 고양이들 사이에 본격적인 파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찾기 위해 위층으로 달려가지만 소말리가 그를 꼭 껴안으며 멈추게 합니다. 그녀 옆에는 A, B가 서 있는데 그의 계획으로 기숙사에서 쫓겨난 후 완전히 달라 보인다. 그는 돌아올 계획이라며 로미오에게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로미오는 소말리에게 에비가 자신이 그녀에게 안기자 질투하는 척한다고 속여서 대신 에비를 안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줄리엣을 찾기 위한 임무를 계속한다. 달리던 중 흰 고양이 학생들에게 습격당해 공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놓치려 할 때 케이트가 나타나 로미오를 다락방으로 도망치게 도와준다. 로미오는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하고 케이트가 강력한 사람임을 알아챈다. 케이트는 이상한 등동 라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로미오는 완전히 무시한다. 그는 다시 도망치려 하지만 케이트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며 그가 줄리엣이 있는 곳을 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대표인 시버가 이끄는 더 많은 흰 고양이 학생들이 그들을 둘러싼다. 그녀는 캐트드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가 흰 고양이의 대표로 정식 소개한다. 그녀는 로미오에게 아래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이미 제압당했다고 말하고 항복하라고 조언한다. 한편 줄리엣은 방에 갇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다. 로미오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떠올리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결심한다. 그 순간
로미오는 흰 고양이의 집에서 케이트에게 인형처럼 두들겨 맞으며 궁지에 몰린다. 로미오가 반격하려 할 때 그는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로미오는 자신과 아이로에 비해 그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들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그는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를 듣고 자신감을 얻는다. 그는 한 번의 매끄러운 동작으로 케이트의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3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줄리엣은 로미오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내밀자 그곳에 있다. 한편 쌍둥이는 에어로에게 검은개 학생들이 줄리엣의 생일을 망치고 있다고 알린다. 하지만 에이로는 그의 형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커플에게 돌아가서 로미오는 줄리엣이 위험에 처했다고 꾸짖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반격하며 자신이 그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로미오는 전에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생일 축하를 전하고 매번 그녀를 찾으러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때리기 시작하고 바보라고 부르지만 자신도 바보라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파티를 망치러 온 소식을 들었을 때 행복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전한다. 그들은 서로를 포옹하고 줄리엣이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회가 두 기숙사 사이에 만든 거대한 벽에도 불구하고 로미오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로 그것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검은개 학생들은 에어로가 있는 곳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는 히스키에게 로미오를 찾겠다고 말한다. 갑자기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타나 둘 다 파이를 손에 들고 서로 얼굴을 크리피하게 쳐다본다. 그들은 비겼다고 선언하지만 로미오는 검은 개들에게 승리는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며 줄리엣의 생일이 망가졌다고 한다. 로미오는 후퇴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에어로는 모두를 멈추게 한다. 로미오가 형 앞에서 용감하게 행동하려 할 때 에어로는 설명을 요구하며 줄리엣이 모두 몰래 함께 있던 사람인지 묻는다. 에어로는 로미오가 생일 전날 그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한다. 줄리엣은 그 바보의 연인으로 그려지는 것을 거부하며 증거를 요구한다. 에어로는 로미오 방에서 찾은 묵주와 그의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이야기하지만 줄리엣에게 자신이 가진 것과 맞는 그녀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줄리엣은 그가 가진 것이 자신이 가진 것과 일치하는지 보기로 하고 모두를 놀라게 하며 에어로는 서양 속옷의 모티브인 베티 블루스를 꺼낸다. 모두가 그들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케이트가 나서서 줄리엣에게도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로미오는 모두가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교사들이 그들을 끌어내자 무엇을 할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지만 막 고백하려는 찰나에 줄리엣이 진짜 검을 던지고 결투를 선언한다. 그녀는 로미오가 자신을 모욕한 후 목숨을 걸고라도 그와 진짜 검투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연속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로미오는 방어해야 하는데 망설이자 줄리엣은 전력을 다한다. 에어로는 아직도 믿지 않으며 이것이 가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줄리엣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선언하자 로미오는 둘 다 서로를 위해 죽을 결의가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태도를 바꾸고 사랑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리엣을 이기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 돌진하여 서로의 심장을 찌른다.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은 의사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며 일어난 일 이후로 그들이 연인일 수 없다고 믿는다. 둘 다 교장들이 막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이제 누구도 그들이 서로를 미워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 그들은 서로의 심장이 아닌 장미 목걸이를 찔러서 모두를 속인 성공을 축하한다. 둘은 묵주를 부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줄리엣은 그들이 겪은 일 이후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로미오는 주머니에서 맞춤 반지를 꺼내며 줄리엣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서 그는 형처럼 자치위원이 되어 학교를 바꿔서 그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기쁨에 그를 안아주며 그의 연인으로서 그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로미오는 너무 행복해서 그의 영혼이 에이스를 만나러 날아간다. 끝까지 시청했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티모, 로미오, 줄리엣.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